안녕하세요. 이팔승 과장입니다. 금일은 전세 사기 유형 중 신탁 등기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신탁 등기 전세 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신탁 등기에 대한 개념과 이 신탁 등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떠한 포인트를 알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탁 등기의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류동의 이 다세대 빌라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소유자 이영수 씨는 2021년 11월 9일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2021년 11월 9일 우리자산 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등기 목적에는 신탁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탁 등기입니다. 이렇게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 갑구와 을구에 이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나 이 컨설팅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 빌라가 2억짜리 전세라면 이 나쁜 마음을 먹은 공인중개사나 이 컨설팅 업체가 전세를 1억 7천만 원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세입자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 컨설팅 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다세대 빌라는 지금 보시면 우리자산 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 갑구와 을구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에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임차인이 우선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신탁 등기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임차인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자산 신탁 회사가 소유자인데 왜 이 영수 씨와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전세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소유자가 해당 그 부동산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자산 신탁 회사가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임대차의 계약에 관한 것은 모두 이 실제 소유주 이영수 씨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은 이영수 씨랑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신탁 등기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다면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라면 이렇게 신탁 등기가 있다면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탁 등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탁 등기란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신탁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공시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렇게 신탁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공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탁 등기는 신탁 원부라는 것을 지니게 됩니다. 사실상 실제적인 모든 계약 사항은 이 신탁 원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탁 원부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세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탁 등기를 알려면 이 신탁 등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신탁이란 결국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등을 설정하고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위탁자 전 소유주가 먼저 은행과 금전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이 신탁 회사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탁 회사가 이 은행에 수익증권을 발행을 교부하고 그리고 은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위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위탁자가 우선 수익자로부터 신탁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 등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사로 소유권을 이동을 하게 되면 은행 담보가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신탁 등기한 이후에는 다른 압류 및 담보 물권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탁 대출은 다른 일반 담보 대출보다도 그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탁 등기에 그러면 대항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부동산에 등기로서 공시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자, 수익자, 우선 수익자와의 그 개혁 관계를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모두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장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신탁 원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탁 원부는 그 등기의 일부로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례에서도 설명되어져 있죠. 결국 이 신탁 원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의 내용을 저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탁 원부를 자세히 보시면 이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우선 수익자 이렇게 3총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의 임대차 업무에 대해서 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따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임대차 업무 이 특약사항에서 발췌했습니다.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우선 수익자의 서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신탁 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 특약을 보겠습니다. 만약 신탁사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으로서 민법상 책임과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자는 전 소유자죠.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점유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한다면 손해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임차인이 우선 수익자나 수탁자의 동의로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후순위 우선 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에 정확하게 발췌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등기사항 증명서로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신탁 원부에 관한 그 특약 사항은 이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 신탁 원부 2021 7299호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신탁 등기 이후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에 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새로운 낙찰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아주 위험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신탁 등기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신탁 등기된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한다면 이 신탁 원부에 대한 이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거기에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에 대한 동의 여부나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의 대출 금액이 얼마만큼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열어놨네요. 이 신탁 원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등기사항 증명서의 신탁 원부입니다.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라고 별도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근데 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도 보셔야 하지만 부동산 담보 신탁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특약사항에 이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출 금액이 이렇게 신탁 원부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대한 이 채권 금액이 없더라도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신탁 원부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금액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져 있으므로 그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의 특약 사항과 이 신탁 원부의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 사기에 대한 유형과 그리고 신탁 등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탁 등기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 제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고 여러분의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에 이러한 신탁 등기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